안녕하십니까. 한성대 로보시즈 1기 2팀의 발표를 맡은 이준호입니다. 지금부터 최종 성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2팀이 계획했던 활동 목표, 실제 활동 내용, 프로젝트와 별개로 진행한 교회 활동, 그리고 각 팀원의 소감 순으로 발표가 진행됩니다. 초기 활동 목표입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항목을 큰 틀로 잡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활동 내용입니다. 각 파트별 자세한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진행한 활동은 우분투 초기 설정 및 가상 환경의 이해였습니다. 1학년 학부생으로 구성된 팀에서 우분투의 능숙한 사용이 처음에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생성, 권한 부여, 키보드 한글 추가 등 기본적인 툴을 세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상 환경에 대해 스터디를 진행해 팀원 모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뒀습니다. 우분투에서 가상 환경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설치한 여러 모듈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라이브러리 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러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된 파이썬 실행 공간인 가상 환경을 활성화합니다. 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르로봇의 새로운 버전이 나와 가상 환경을 이전 버전과 새 버전, 두 버전으로 생성해서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소함을 이용한 액트 모델입니다. 팔로함이 리더함을 따라 움직이는 단순 텔레 오퍼레이션을 넘어 팔로함 스스로 학습된 모델을 실행하는 액트 모델을 이해했습니다. 정교한 액트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쌓아보며 아래 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사람이 모든 에피소드를 수행하는 것이 데이터의 정확도가 높습니다. 두 번째로 카메라에 물체가 보이지 않는 에피소드에서는 로봇이 움직이지 않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면 로봇의 떨림 정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로봇의 떨림이 발생하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목표 물체를 찾기 위함인 것을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픽앤플레이스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자가 육안으로 물체를 보고 잡는 것이 아닌 카메라에 보이는 화면만을 보며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데이터의 품질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액트 모델의 에피소드를 쌓고 있는 영상입니다. STT에 대한 이해와 실습입니다. 해당 실습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소음을 제거하는 필터를 사용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입력된 음성에서 배경 소음을 줄이고 사람 목소리는 최대한 보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본 마이크 소스를 디필터넷으로 변경 후 녹음한 음성을 재생 시 소음을 제거한 음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공장이나 외부 환경에서 로봇에 적용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했고, 향후 STT를 르로봇에 적용하여 음성으로 명령어를 전달하도록 설계를 계획했습니다. 기존 코드 기반의 명령 대신 음성 기반의 명령으로 편의성 증가가 기대됩니다. 이 팀 프로젝트 중 큰 비중을 차지했던 르키위 파트입니다. 르키위의 하드웨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르키위는 모바일 로봇 위에 기존 사용하던 소아암을 장착하여 구동됩니다. 바퀴는 2개씩 세쌍으로 총 6개로 구성되며 라즈베리 파이를 기반으로 제어됩니다. TCP 통신을 통해 로컬 PC와 라즈베리 파이 PC 간 원격 제어를 수행합니다. 르키위를 직접 조립하며 각 부품의 역할을 이해했습니다. 배터리는 리튬이온 충전지를 사용하며 벅 부스트 컨버터는 배터리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9개의 모터의 전원을 공급합니다.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 원격 제어를 하기 위해 SSH 서버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라즈베리 파이 전원 부팅 시 자동으로 SSH 서버를 활성화하도록 설정해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원격 통신은 노트북을 로컬 PC로 라즈베리 파이 보드를 클라이언트 PC로 지정해 통신을 진행했습니다. 로컬 PC와 라즈베리 파이의 IP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이후 통신 에러 발생 후 디버깅 과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르키위의 라이브러리 분석입니다. 첫 번째는 평가 파트입니다.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된 르키위 로봇에 원격으로 접속해 학습된 정책 모델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셋으로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두 번째로 레코드 파트입니다. 르키위를 로컬 PC의 키보드와 리더함으로 조작하는 텔레옵 데이터를 녹화해 허깅페이스 데이터셋으로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세 번째로 텔레오 파트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원격 조종만을 수행하는 코드입니다. 아래 영상과 같이 르키위 로봇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레이 파트입니다. 레코드 파트에서 데이터셋으로 저장해둔 에피소드를 실행하며 아래와 같은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TCP와 UDP에 대해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르키위에서 사용하는 TCP에 더 집중해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UDP와 TCP 통신 방식의 차이는 다음 이미지와 같습니다. UDP는 비연결형으로 데이터의 전송 속도가 빠르지만 전송된 패킷 일부가 유실될 수 있고 도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TCP는 이와 반대로 속도가 느리지만 패킷 전송을 제어하여 신뢰성을 보증하는 프로토콜입니다. 로봇에서 UDP 통신을 이용할 경우 패킷 유실과 순서 혼동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로봇 제어 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TCP를 이용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TCP 그리고 UDP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습을 진행하고자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한 소암의 원격 조정을 도전해봤습니다. 기존 텔레오 방식은 단일 노트북에 리더암과 팔로암의 포트를 모두 꽂아 진행했습니다. 물리적으로 한 곳에 모든 장비가 필요하고 USB 포트 수 제한 때문에 허브를 사용해서 선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텔레오퍼레이션을 진행하면 리더암과 팔로암이 다른 장소에 위치가 가능하고 더 발전되면 하나의 리더암으로 여러 가지 팔로암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와 별개로 진행한 교회 활동 파트입니다. 한성대에서 진행한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교원 첨단기술 분야 교육에 참가했습니다. 교원분들께 소암의 하드웨어 구성과 액트의 학습 및 실행 과정 전반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해당 교육 당시 르로봇 업데이트로 발생한 푸시터 허브 오류를 디버깅했고 기존부터 발생하던 오류들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피지컬 AI 해커톤입니다. 2월에 진행된 해커톤에 스태프로 참여했습니다. 대회 전 네트워크 세팅 및 배선 몰딩 작업을 진행했고 대회 당시에는 태스크 안내, 물품 대여, 대회 진행 안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참가자분들이 태스크 진행 도중 생긴 오류에 대해 디버깅을 도와드렸고 인터뷰도 진행해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해커톤 당시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소감 및 느낀 점 간략하게 발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기 중 좋은 기회로 로보시즈와 컨택이 돼 교내대회에서 유의미한 상까지 타서 매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방학 때에도 버리는 시간 없이 매주 1회에서 2회 정도 만나며 성과를 가시적으로 남기는 과정이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강의만으로는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번 활동을 하며 직접적으로 보였고 매주 아는 것이 늘어나는 제 모습에서 뿌듯함이 컸던 것 같습니다. 발표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을 타임라인 형태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0월 24일 수암 첫 조립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4일 미싱 모터 에러가 떠서 해당 에러 디버깅을 시작했습니다. 11월 14일 로보시즈와 한성대 첫 교육을 했습니다. 이후 11월 24일에 로보시즈와 한성대 조립 및 텔레 오퍼레이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11월 28일 로보시즈 소암 시연으로 교내 산학 공동 프로젝트에서 정규 2등 수상했습니다. 이후 1월 13일 새로 들어온 멤버에게 소암 튜토리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1월 14일에는 르키위 조립 이후 텔레 오퍼레이션 도전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1월 22일 한성대 그리고 서울직업교육 혁신지구 교원 첨단 기술 분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1월 28일 르키위 텔레 오퍼레이션을 성공했고 이후 레코드 앤 리플레이까지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8일 해커톤 스태프로 참여하며 모든 여정을 끝냈습니다. 이상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